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 선에 서서 친문 쪽으로 가다 보면 100% 민주당은 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손님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년 대선에 윤 총장이 될 건가?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셔서 내년 대선에 누구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 예언을 조금 해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태양으로 만들어줄 두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왜 필요한지 그거를 이제 오늘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사실 한동훈 검사장하고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꼭 필요해요. 제 사주 풀이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을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만든 공신들이 있죠. 딱 이제 지난 사람으로는 이제 사실 추미애 장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저는 사주 푸는 사람이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땅이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햇볕이 없고 그 다음에 물이 지금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국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주를 풀어봤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화하고 토가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일단 진영은 달랐지만 윤석열 총장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추장관 같은 경우도 토가 굉장히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윤 총장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서 지지율이 이제 이렇게 많이 높아졌는데 이제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겠죠. 모든 어떤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안의 조직도 필요하지만 밖의 조직도 필요해요. 사람은 혼자서 예를 들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지만은 일단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안과 밖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에서 진짜 이렇게 다독다독거리면서 어떤 카리스마 있게 안의 조직을 이끌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예를 들어서 임기응변도 능하고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는 공명 같은 사람이 밖의 조직을 또 이끌어 나가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가 이제 패널들이 이제 TV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밖에 한 게 없다.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정치도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경제라든지 안보 이런 쪽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틀려요. 일단 대통령이라는 어떤 지도자 같은 경우는 리더십만 있으면 돼요.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사주를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봐보면은 한 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가 베테랑인 사람은 나머지도 다 잘해. 근데 어떤 한 가지도 못하는 사람은 나머지도 잘 못해요. 뭐 요리 연구가 그 요리하는 사람 있죠, 백종원인가? 그 사람도 요리를 잘하지만 모든 방면에서 다 잘하잖아요. 어떤 방면이든지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를 잘하면 나머지도 다 잘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잘하면 모든 게 다 베테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고 그리고 지도자는 꼭 쉽게 말해서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뭐 경제, 뭐 안보 이런 걸 전부 다 안 사람이 대통령 돼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권 변호사였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거기 뭐 그거나 똑같은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혼자서 내가 맡아서 아마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리더십이 이류 리더십은 뭐냐?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야. 그게 이류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1등 리더십은 뭐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잘 써서 신세지지 않은 사람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재수하거나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신세진 사람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을 뽑는데 한계가 있다고. 어쨌든 보훈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 윤 총장 같은 경우는 보훈 인사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세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확한 인재를 적세적소에 자리에 인사를 잘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그걸 잘한다 북돋아주고 그 사람한테 힘을 주고 맡기는 인류 리더십인 거예요. 그거를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잘하는 사주예요. 하나 예를 들면 조남관 지금 검찰총장 대행 있죠. 원래 이 사람은 사실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는 사실 윤석열 총장 쪽으로 이렇게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만큼 윤 총장이 어떤 사람이라든지 인덕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한 지가 이제 한 1년 6개월 됐는데 한 1년 전에 제가 이낙연 그
지금 이제 전 대표겠죠. 이낙연 총재를 한번 그 사주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사주는 사실 겨울에 태어나서 물이 많다. 그래서 지지율이 그때 아마 제가 방송했을 때가 47%인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운이 나쁘기 때문에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고 대선에는 좀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경자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자년에는 예를 들어서 지하수하고 물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때였어.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이 많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또 얼어 있는데 또 지하수하고 물이 들어오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자연히 지지율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제 지지율을 보니까 5% 정도 나왔더라고요. 47%에서 지금 5%. 근데 이제 그런 이제 1년 운이 나쁘기 때문에 일단 지하수하고 물이 들어오니까 작년에 어때요? 어떤 추윤 사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굉장한, 제가 방송에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추미애를 되게 미워할 것 같다. 근데 추미애 편을 들어서 국민들이 이제 등을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예를 들어 친문을 의식을 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많이 등을 돌리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구분을 조금 예언을 해드리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친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서울시장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이제 다시 이제 조직 개편한 걸 보고 새로운 친문을 또 뽑았더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도 별로 반성하는 게 없이 그냥 아부하는 사람들만 뽑은 것 같아요. 대변인을 갖다가 옛날 그 문 대통령 그 생일 때 월강 소나타인가 피아노를 쳐줘갖고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또 대변인을 또 앉혀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근데 한번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올해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 3월 때 모기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기 들어올 때가 항상 나빠요. 모기 들어올 때 꼭 화재도 나고 산불도 나고, 항상 제가 이렇게 좀 미사일 쏠 때도 항상 문 대통령이 모기 들어올 때 항상 그렇게 일이 터지더라고. 요번에도 선거 전에 2, 3월 달에 모기 들어올 때 LH 터졌죠. 김상조 터졌죠. 예를 들어서 그냥 빵빵 터졌잖아요. 근데 사실 내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내년에 구분을 예언하면 내년은 이민년이에요. 이민년이라는 건 물하고 또 나무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야. 그러면 올해 10%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졌다 그러면 내년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쨌든 지금 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 선에 서서 친문 쪽으로 가다 보면 100% 민주당은 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게 이낙연 전 대표 상황을 보면 알 거예요. 다 웃었을 거야. 제가 이낙연 당대표 전 대표 사주를 풀 때 47%나 되는 사람이 대선에서 가망성이 없고 운이 나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댓글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무슨 소리냐, 지금 47%나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운이 맞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민주당이 친문 쪽으로 간다 이렇게 간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필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운이 좋아요. 왜냐면 물은 많은데 항상 윤석열 총장이 좋을 때가 토나 화가 들어올 때 좋고, 그럼 올해까지는 어쨌든 후반에는 4월 25일이 지나면 이제 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마 7월 달쯤 되면 40%를 훨씬 넘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내년에 임수라는 게 선거에 걸리더라고. 임수라는 거는 비가 와요. 근데 윤 총장도 물이 많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윤 총장한테 화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내년에 운이 좋은 사람 두 사람을 딱 뽑으니까, 첫 번째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한동훈 검사장, 김종인 위원장도 제가 사주를 풀어봤지만 이분도 사실 토가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은 사실 물이 들어와야 운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운이 좋은 두 사람이 쉽게 말해서 안조직, 발주가 조직을 만나서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태양이 될 수 있을 거라 제가 예언을 해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한테 인기가 없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보면.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물이 작아요. 지하수도 작고. 뭐 나무가 들어올 때는 이 물이 다 빠지니까 괜히 싫은 거야. 궁합적으로. 그러니까 목이 제일 많은 사람은 사실은 문재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목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죠. 안철수. 안철수도 제가 사주를 풀어봤지만 목이 많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세 분 다 목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기만 해도 싫은 거야. 왜 그러냐면 보기만 해도, 근데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왔잖아요. 뭐 요즘 뭐 패널들 나와가지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물 사건.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멘토한 사람 아닌가? 또 민주당. 그때는 아무 얘기 없이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누워서 침 뱉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조심해야 될 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윤 총장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궁합을 제가 조금 잠깐 볼 텐데,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윤 총장한테는 토가 필요해요. 화나 토가.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토가 한 70% 정도 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나기만 하면 아주 짝짝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럴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토가 많아요. 그러면 두 사람은 서로 굉장히 잘 돕겠죠. 이게 1대1로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하고 한동훈은 굉장히 궁합이 좋고, 또 윤 총장하고 김종인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데, 이제 만약에 세 사람이 되게 되면 한동훈 검사장하고 사실은 김종인 사주하고는 거의 유사점이 좀 비슷해요. 화토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견제하고 윤석열 총장이 힘들어질까,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국가 지금 예를 들어서 빚이 5년 전보다 지금 엄청난 액수로 좀 늘었어요. 물론 우리 뭐 나이 든 사람이야 크게 영향은 안겠지만 우리 후손들, 제가 작년에 방송에서 했을 거예요. 세금 폭탄 맞는다. 그리고 그 세금을 20대, 지금 현재 20대, 10대 애들이 그걸 다 갚아나가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상식적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들어와서 정말 허리띠 쫄라매고 빚을 갚아줘야 돼요. 우리가 젊은 애들한테 빚이 가는 거를 우리가 노력해서 갚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5월달이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가 나올 텐데, 이제 아마 세금 폭탄을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이렇게 고지서 날아오는 게 무서워요. 뭐 예를 들어 국민연금 나오면 뭐야 이렇게 올랐어. 또 의료요금 왜 이렇게 올랐어? 손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고지서 받기가 무섭대요. 그러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물론 지원금은 좀 정부에서 줬다 하지만은 그거가 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도 한 달도 못 버티는 게 사실 자영업자 현실이에요. 이대로 가다면 제가 볼 때는 11월 되면 거의 다 문 닫는 업소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이런 상태로 나가다 보면 좀 많이 답답하네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지금 바라는 건 뭐냐, 국민 한 사람은 바라는 건 뭐냐면 자존심을 조금 꺾으시고 나라를 위해서 서로 양보해서 좀 상식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너무 쓸데없는 데서 적을 만들게 되면 진짜 큰일 할 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격은 제가 사실 사주를 풀어봤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소심하고 유유부단하고 착해요. 근데 이제 말을 툭툭 던지는 게, 그러면서도 좀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편인데, 이제 말을 너무 직선적으로 툭툭, 그게 이제 뭐 언론에서는 매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적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진짜 나중에 어떤 대선판에 가서는 그게 어떤 약점으로 될까, 그게 걱정이 되네요. 제가 바라는 이상형은 어떤 대통령이냐면, 사실 공정하고 정의롭고
좀 상식적으로, 그다음 리더십 강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또 머리 좋고 똑똑한 젊은 층에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 총리했으면 좋겠어. 근데 운도 굉장히 좋아요. 한동훈 검사 제가 잠깐 작년에 사주를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1년운도 좋더라고. 대운이 뭐 56세까지 지금 대운이고 말년도 굉장히 좋게 올라가요. 좀 한동훈 검사장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개축, 병인, 을해. 아마 여기 화면에 떠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이 일간이 이제 주로 성격을 이제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을목일주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나무에 해당하는 작은 묘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나무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타고 나무를 넝쿨을 줘서. 이런 사주들은 대체로 을목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싶은 거는 끝까지 캐내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캐내야 확인을 다 해봐야 이런 사주가 이제 여자일 때는 처음에는 이 토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믿어, 사람들을. 근데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부인이든 남편이든 잘 믿는 사주예요. 귀가 얇기 때문에. 토가 많은 사람들은 귀가 좀 얇기 때문에 잘 믿는 특성이 있어. 근데 한 번이라도 어떤 거짓된 행동을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외박을 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그 외박한 데를 다 확인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주예요.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약간의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서 쇠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나무로 태어나서 땅이 넓고 햇볕이 강하다, 천간의 햇볕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는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서 나무인데 땅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햇볕이 강하다. 거기에 물만, 해수가 조금, 개수하고 해수가 물만 있는 사주예요. 그럼 이 사주는 지하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목이라는 거는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진로, 사업체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본인한테는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서, 홍보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식, 명예, 자존심, 관운에 해당하는, 크게 볼 때는 이제 관운이 필요한 그런 사주인데, 이제 예를 들어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이 금이 없기 때문에 관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관운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이 들어올 때 관운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공명 같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주에서 보면 이 물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뭐 살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러면 다 나쁘게 보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는 이 해수가 좀 보면 귀문에 들어있어요. 귀문관살. 귀문관살이 이 토에 있을 때는 절대 나쁜 데 있기 때문에 천재성을 발휘하진 않아요. 약간 신경성 노이로제가 걸리는 그런 살이에요, 사실 귀문이. 근데 이 귀문관살이 물에, 한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가장 필요한 거야. 내가 소중한 거고, 거기에 귀문관살이 있으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갈공명처럼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천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좋은 데 있더라고. 근데 또 이 물에 또 원진이 있어. 또 역마살이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역마라는 건 뭐냐면 마차 타고 막 움직이는 거야. 근데 나한테 좋은 게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막 선거 때 막 움직이게 되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마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역마살이라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데 있으면 역마성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예를 들어서 햇볕에 만약 역마살이 있다, 그러면 맨날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운이 나빠지게 하는 살이 되는 거. 근데 이 사람한테는 물이 좋은 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세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이 돼 있기 때문에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해력이 빠르고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파악을 되게 관찰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사주예요. 약점은 뭐냐면 이제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에 해당하는 기운이고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대장이라는 거는 이런 사주는 이제 토가 많기 때문에 토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 피부에 해당하는 거고 위에 기는 세서 많이 먹는 사주예요.
근데 대장에서 합성을 못 시켜. 무사통과다 이 말이야. 안 움직인다니 대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부인한테는 조금 고개 숙인 남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부인이 조금 힘이 센 부인을 가지고 있다. 근데 밖에서는 어떤 운이 좋으니까 관운이나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부인한테는 약간 고개 숙인 약간 공처가적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넓은데 땅이 넓으면 이 부인의 세가 굉장히 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넓으면 이 물을 찾고 말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는 처복이 아주 이제 처는 힘이 강해. 집안도 좋고. 그렇지만 처한테는 고개 숙인 남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대장의 기운이 약하면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력이 지구력이 없고 약간 정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력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가 없으면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이제 술이 해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자하고 술 먹고 실수하는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금이나 물이 들어올 때가 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운을 보면 사실 21살 때부터 개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31살에 임자. 그러니까 한 거의 뭐 지금까지 41살 때부터 또 신해 대운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30년을 계속 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도 굉장히 좋고 어렸을 때 운도 좋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지금 49밖에 안 됐는데 운이 굉장히 좋네요. 근데 제가 바라는 사실 지도자상은 사실 한동훈 검사장 같은 이런 지도자상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이제 조금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 보는 게 경험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수성가하는 지도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건물주인도 어쨌든 그렇고 이제 성공을 했어. 굉장히 집안이 어렸을 때 어려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운이 좋아서 이제 돈도 많이 모으고 어떤 지도자나 어떤 임대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손님들 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수성가하거나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는데 갑자기 잘 살게 된 사람은 임차인들한테 되게 제 경험으로 그래요. 자기가 저 사람은 참 어렸을 때 되게 힘들게 자랐으니까 조금 어려운 사람 마음을 알아서 더 많이 베풀겠지. 절대 아니에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집안도 잘 살고 또 어렸을 때 굉장히 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고생을 안 한 사람이 더 쉽게 말해서 더 많이 베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도 조금 집안도 괜찮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만이 더 서민들이 더 살기가 편한 거예요. 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주인이 좀 굉장히 유산도 받고 굉장히 돈 걱정이 없는 그런 임대인들은 임차인들한테 절대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세를 올리고 그러진 않아요. 어렸을 때 힘들었는데 갑자기 돈 번 사람들이 더 박하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참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조금 또 사주 푸는데 또 딴 길로 갔네요. 근데 이제 이 사주가 사실 굉장히 운이 좋게 흘렀고 지금 대운은 뭐가 들어왔냐면 해수 대운이 들어왔어요. 이 해수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귀문이 있고 역마가 있고 이 물은 본인한테는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가장 지금 머리가 잘 돌아갈 때예요. 가장 청재성이 빛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새가 불어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 대운이 예를 들어서 55세까지 대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토가 들어와서 조금 힘들었다가 다시 60대, 65세부터 또 유금이 들어와서 이 금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대운으로 흘러간다. 평생이 이렇게 좋게 흘러가는 이렇게 대운이 흘러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이제 어떤 태어나는 날을 기가 막히게 잘 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주를 봤을 때 반대로 이제 윤 총장 사주를 봤을 때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이 햇볕하고 땅이 부족하다 그랬죠. 근데 이 햇볕하고 땅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윤 총장 옆에만 있어도 거기에다가 머리 회전도 빠르고 굉장히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임균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태양을 먹지 않을까. 그 다음 또 한 사람 사주가 있겠죠. 이건 잠깐 풀어본 적이 있으니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작아요.
거기에 땅이 많은 사주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도 지하수나 물이 들어올 때 좋은 거예요. 근데 내년 1년 운이 이 두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대운도 좋고, 뭐 김종인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 다음에 내년 1년 운에 비가 와요. 그러면 이 많은 땅들을 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토가 한 70% 되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화토가 한 70%가 돼요. 그럼 이런 사람이 옆에서 대운도 좋고 1년운도 좋은 사람이 옆에서 안의 조직과 밖의 조직을 관리하면 1년운이 조금 떨어지는 윤 총장이 태양이 되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두 사람 관계는 사실은 썩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필요한 게 없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한쪽은 화토가 많고 이쪽은 토가 많아. 그럼 이렇게 궁합을 보면 아주 나쁜 궁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율하는 사람은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조율을 해 나가야겠죠. 그게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또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제가 큰 걸 바라진 않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정상적인 국가, 그 다음에 세금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지도자, 또 젊은 사람들 빚을 좀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조금 요즘은 답답할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현재는 패널들이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국민회의가 바뀌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를 못할까봐 그러는데, 그래서 약간 조바심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이 세 사람은 다 애국자예요. 사실 최소한의 애국자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 큰 건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